안녕하세요. 한국과 연이 깊은 외국인들의 사연을 전해주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유멜이라고 합니다. 현재 돌이 안 된 아기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아팠던 과거가 떠올라 눈물이 조금은 납니다. 저는 사실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겪었거든요. 사랑에 배신당해 정처 없이 떠돌던 저를 품어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왕족의 직계는 아니지만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가 쪽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셨습니다. 그런 집에 시집을 온 저희 엄마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는 몸이 약했는데 일본식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고 장녀인 저를 낳자마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 어딜 가든 조금씩은 남아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엄마는 남동생을 낳지 못하셨고 그 후로 아버지에게도 외면을 받으셨죠.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대가 끊겼다며 저를 입번은 하셨지만 항상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오랜 기억은 항상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고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친가 쪽의 눈치를 받으면서 살아오셨고 어느 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혼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사죄를 하고 싹싹 빌어서 이혼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가정의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항상 주말이면 다 같이 피크닉을 가서 놀고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은 우린 유메리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졌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 성인이 되고 저는 대학을 진학했죠. 그리고 대학에서 비슷한 가정 환경의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정말 말 그대로 일본 남자의 전형입니다. 어딘가 버석해 보이고 초식남 같은 이미지랄까요? 저와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부모님도 이 남자를 되게 환영했습니다. 집안 수준도 비슷했고 건실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여자는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도 25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 후 저는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금방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고 난임병원을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아직 우리 나이가 젊은데 무슨 벌써 난임병원이냐고 거절을 했어요. 저는 사실 부부끼리 사는 것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어렸을 적 트라우마라고 해야 할까요? 애를 낳지 못한 여자의 삶이 어떤지 똑똑히 보았기에 혼자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자 시댁 쪽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난임병원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임병원에 가니 제가 자궁이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임신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남편 쪽 정자의 활동량에 문제가 있다고요. 정자 수도 적을 뿐더러 활동량이 또래 남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대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양가에서는 다들 아기를 원하는 눈치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요. 이혼은 제 신념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아니 전 남편은 이혼당할 줄 알았는지 어리석게도 곧 들킬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마치 임신이 잘 안 되는 게 제 문제인 것 마냥요. 저는 몰랐습니다. 왜 한동안 저희 부모님이 제 남편에게 쩔쩔맸는지요. 왜 제가 시댁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했는지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저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가 나셔서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 대는 끊겨도 상관없다면서 제가 건강한 게 중요하다면서요. 저는 죄스럽지만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된 1월 1일 한 남자가 제게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본으로 여행을 길게 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친오빠를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오빠도 한 번 다녀왔다면서 나이는 3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친구의 부탁이니 한 번쯤은 괜찮겠다 싶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첫눈에 반의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많았어요. 현재 남편은 결혼을 원했고 저는 잘 모르겠었거든요. 부모님은 남편 자식 없이 혼자 늙어가는 절 보며 남자가 어떤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그냥 결혼하거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재혼이고 하니 딱히 제 남편의 직업이나 가정 환경을 보지 않으셨어요. 다만 아쉬워한 것은 제가 한국에 가서 산다는 것을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죠. 우리 아이에게 애 낳는 것을 강요하지 말게. 우리 딸은 지난 결혼으로 큰 상처를 입은 아이야. 그러자 남편은 강요할 생각 없습니다. 자궁이 약한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유메리를 그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멋있게 제 아버지께 맞섰습니다. 그렇게 저도 많은 고민 후 이 남자라면 아이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남편 나이도 있고 제 나이도 이제 30살이니 임신은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친구이자 시누이가 제가 입덧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무려 허니문 베이비라니. 저는 제가 노산이라 생각해서 임신은 거의 포기했거든요. 저는 남편 나이도 많은데 대체 어떻게 싶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남자의 힘은 하체에서 오는 거야 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더군요. 산부인과에 가니 제가 자궁이 약하기 때문에 몸 조심하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대요.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았고 제 친정 부모님도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와라고 저를 꼬드겨요. 남편 미래까지 책임져 주겠다고요. 재산을 물려주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아직 젊으신데 무슨 하면서 신경도 안 쓰는 눈치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일산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아들과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히키코모리가 됐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길.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메리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아기 낳으셔서 축하드려요.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상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